볼까요? 네. 예, 구글 제미나이 3.0 호평에 불똥 튄 SK하이닉스. 이건 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인데요. 기사를 왜 이렇게 뽑았는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저도 그래서 안 가거든요. 예, 사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네. 오늘 잘 됐네요. 네, 첫 번째 이슈, 지금 시장 예. 최고 이슈니까 맞습니다. 이걸 좀 한번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19조, 역대 최대 전망 KB. 레거시 잘 나가는 덕을 톡톡히 보네요. 네, 작년 대비해서 400%가 넘는 일단 뭐 분기 실적이고, 그렇겠죠. 작년에 안 DS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은 15조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한 5, 6조 정도가 원래 좀 잘 나갈 때 네, 나오는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 휴대폰이라든가 이제 뭐 가전 이쪽에서 크게 수익 나진 않겠다. 하여간 그쪽에 한 3, 4조 정도 된다는 얘기고. 지금 메모리 가격 오르는 어떤 추세를 보면 이게 내년까지 상당 기간 꺾일 염려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년까지는 아마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도 어떤 실적이 좋으면 사실 주가가 오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살 때 삼성전자를 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수급이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시간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과거에는 2018년도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을 때보다 적자였을 때가 주가가 더 높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환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네. 인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 나가고 있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외환시장 관련돼서 일종의 이제 구두 개입이죠. 그렇게 또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올해 그 새 정부 출범 이후에 6월부터 9월까지 막 장 올라갈 때, 10월까지 장 올라갈 때 그때 외국인이 주도해서 올라간 거니까 그런 네. 모습들이 나타나려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수급이 제일 좀 중요합니다. 자, 현대기아 유럽 점유율 하락. 이게 중국이 워낙에 들어오니까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 차를 길거리에서 한 1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좀 BYD 늘었어요. 전기차. 네. 좀 늘었어요. 네, 유럽이 현대 기아 자동차 기준으로 전체 매출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럽 시장은 전 세계 전기차의 판도를 결정을 하는 그럼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중국의 뭐 상하이 자동차도 상당히 좀 성장을 했고 BYD가 굉장히 높은,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밀어내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떤 경쟁에서 이겼다라기보단 밀어내기 효과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시장의 본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시장에서 지금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뭐 좋은 뉴스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예. 가격이 싸고요. 그리고 유럽이 별로 경제가 안 좋잖아요. 유럽이 막 흥청망청하면 막 좋은 거 사 이러면서 비싼 네. 차를 살 테면 NCM 삼원계 NCM 쓰는 우리 쪽 차들이 괜찮을 수 있는데 저거 뭐 LFP 싼 거 사다가 해가지고 하는 차값 자체가 낮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밀어내기도 좀 있고. 근데 사실은 이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지 이게 사실은 뭐 방법이 결국 실력으로 승부를 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스가 얘기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구체화 단계 좀씩 진전이 되나 보죠? 일단 미국이랑 조선업 협력을 하려면 이 존스법이랑 이제 그 반스 톨레프슨법이 그거 좀 고치든가 아니면 우회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은 미국의 하나처럼 조선소를 인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조선사들은 대부분 이제 이 어떤 군함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수주가 지금 나름대로 괜찮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매물로 나온 지금 조선소가 없기 때문에 하나 같은 경우는 필리 조선소 외에 이제 그 호주 그 방산 기업 오스탈이죠. 네. 거기 지금 9% 정도 갖고 있는데 한 19%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호주 정부에서 지금 승인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안 내주고 있어서 이게 다 안보로 넘어가는 거라. 네, 오스탈이 미국에 지금 조선소가 2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가장 좀 좋긴 한데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나 다른 데도 조선소를 좀 인수를 하려고 해도 지금 나름대로 지금 미국의 조선사 지금
군함과 관련된 조선사들의 21개 조선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네. 그래요. 팔 곳은 없고 일단은 그 존스법이랑 그 반스톨레프슨법 우회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쉽지는 않고 해서 마스가가 조금 구체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요게 좀 이게 구체화 단계인데 네. 시간이 더 걸릴 거다 이 얘기군요. 네네. 예. 그리고 근데 미국에서는 어차피 상선은 둘째치고 미국에서 군함이나 뭐 잠수함 만들어 가지고는 중국이랑 경쟁 안 돼요. 그렇죠. 속도나 뭐 여러 예.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정말 중국과의 이 이 해군 경쟁, 해군력 경쟁 때문에 마스가를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뭐 필리즈 수소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빨리빨리 납품을 받는 게 제일 빠를 겁니다. 네. 그 금액도 좀 싸게 자기들 할 거고 자기네 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것보다. 배터리 기업인데 밸류는 석화. 그렇죠. LG화. 이건 이제 뭐 어떠한 시선으로 비율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러니까요. 제목이 상당히 잘못돼 있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배터리 기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LG 엔솔의 어떤 지분 가치를 포함하는 부분이고 LG 화학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배터리 기업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화학 쪽이 매출이 79%입니다. 예, 예. 그리고 첨단 소재가 이제 조금 적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LG 화학 주가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떤 그 영국계인가요? 거기 행동주의 펀드에서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순간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일단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LG엔솔 지분을 뭐 이용을 해야 된다. 지금 80%도 지금도 80% 넘게 갖고 있죠. 그 정도 갖고 있는데요. LG화학이 LG엔솔 지분을 어느 정도 매각을 좀 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걸 갖고 뭔가 좀 움직임이 있어야지 나름대로 지금 그리고 NCC를 지금 매각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그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뭐 시장은 평가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사실 지금 경쟁 안 되거든요. 에틸렌은 뭐 이사님도 자주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자, 됐고요. 이제 바로 가죠. 네. 네. 오늘도 아까 풀마켓 보니까 네. 약보합이긴 하대요. 네. 뭐 어제 주가 좋았고 엔비디아는 빠졌죠. 근데 저희 시간에도 구글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가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진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진짜는 구글이다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었는데 일단 제미나이 3가 나오고 나서 지금 샘 올트만 이제 일론 머스크 메타에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샘 올트먼이 뭐 자존심을 한번 좀 접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다. 당분간은 우리 쪽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했고, 테슬라는 도주 접었죠. 자체 칩 생산을 일단 테슬라는 접었습니다. 축하한다며 제미나이 성과를 인정을 한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TPU를 이제 제미나이 거를 구글 거를 어느 정도 쓰기를 좀 했죠. 일단 27년도서부터 데이터 센터 구글 네. TPU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죠. 사용을 하고 있다. 시장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을 잡아먹느냐 그게 아니라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엔비디아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뭐 사실 부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워낙 독점을 하고 있던 거니까요. GPU가. 근데 이게 경쟁자냐 네. 아니면은 파트너냐, 시장을 키우는 AI 산업을 키우는 파트너냐, 이사님 생각은 뭡니까? GPU가 사실 이 거대 언어를 추론하는데 최적화된 부분은 아니었고 그동안은 대안이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 TPU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거대 언어를 이제 추론하고 학습하는데 최적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영업이익률이 75%? 73%입니다. 73%. 네. 저는 이렇게 뭐 바이오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 그런 적을 뭐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이 제조업이 70%가 넘는다라는 것은 사실 시장에서 좋은 어떤 그 시선으로 보긴 좀 힘들죠. 그래서 근데 이 제미나이가 만약에 엔비디아와 그 어떤 거대 언어에서 이제 어떤 비슷한 어떤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까지 환호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거의 넘사벽의 어떤 그 지금 성능 네.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은 일단 그 구글의 TPU가 시장에서 어떤 이슈화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쟁자라는 쪽으로 무게를 두시는 말씀이네. 저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다른 이제 틀리다 우리가 보통 뭘 얘기할 때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표현을 알겠어요. 하잖아요. 다른 건데. 그렇죠. 예. 경쟁은 결국은 경쟁자의 개념이 뭐냐면 제가 여쭤본 엔비디아의 성장을 잡아먹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GPU가 학습할 때는 딱이었던 거는 맞는데 네. 근데 이게 추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과하다. 그러니까 네. 가격에 대비해서 과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던 차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 루빈 CPX에 담는 것도 HBM을 안 담고 그 LPDDR인가요? 그거를 담는다는 건 사실은 5X. 네. 과도하게 그 HBM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변화의 조짐인데 지금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 3 가지고 GPU 아니고 TPU 자기네 TPU 가지고도 추론 쪽에서는 충분히 성과를 낸다라는 네.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도 역시 구글의 TPU가 경쟁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 어떻다는 거야 이거 아닙니까? 일단 뭐 불똥 튄 하이닉스라는 기사 내용은 어제 하이닉스가 마침 고점에 시가가 고점이었고 저가가 이제 그 마감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최저가가 종가였어요? 네, 최저가는 아니고 하여튼 거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네.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하이닉스가 올랐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겠죠. 근데 일단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이 구글 TPU의 수혜는 분명합니다.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뭐 이수페타시스가 주인공이었죠. 이제 구글 TPU 점유율이 거의 뭐 40% 50% 이제 서버 쪽이죠. 네. 쪽이 이제 40~50% 되기 때문에 급등을 했고 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이 아이오노드 7세대로 이제 학습을 한 모델이 나와서 그 오픈 AI를 완전히 눌러버렸는데 용량이 이제 6배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HBM3E가 들어가죠. 여기 그 여기 TPU에는 하이닉스게 들어가요? 네, 하이닉스가 들어가고 이제 GPU와 TPU 모두 HBM 사용량이 이제 급증을 하기 때문에 고객사가 다변화된다라는 것은 가격 결정력을 공급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상당히 많은 수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오히려 하이닉스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네. 이 구글 TPU 설계는 이제 브로드컴이랑 네, 구글이 그렇죠. 같이 했고 생산은 지금 TSMC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야 뭐. 근데 이게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면 일단 이게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으로 네. 올 수가 있는 어떤 낙수 효과? 그렇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거고 하나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하나 있긴 합니다. 그 이제 앞서서 앵커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신 그 LPDDR 그 X 같은 5X 같은 경우는 지금 HBM 대비해서 이제 저전력 반도체 로우 그렇죠. 파워라고 해서 그렇죠. 원래는 이 LPDDR이 디바이스용으로 이제 네, 나온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LPDDR은 5X 같은 경우는 초당 처리 속도가 이제 기가급이고 HBM은 테라급이거든요. 훨씬 센 거죠. 그 엄청 높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서버 쪽으로 이 DDR을 이 저전력 반도체를 LPDDR 쪽으로 교체를 하는 이제 교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체 수요가 되는 대체.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가격이 비싼 HBM 수요를 가격이 싼 LPDDR 또 얼마 전에 중국 창신 메모리가 LPDDR5X를 또 DDR5하고요. 네, 발표를 또 해버렸죠. 네. 네. 이렇게 해서 HBM의 어떤 수요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좋은 점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 구글 TPU가 일단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HBM의 수요는 뭐 기존의 엔비디아 쪽에서 하나가 줄어들고 이쪽으로 이제 카니발리제이션이 아니라 이쪽에서 그렇죠.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어떤 수요처가 있는데 그게 뭐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겨가는 네.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나쁠 수가 없죠. 그래서 제목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제목이 나온 거는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이거 딱 무슨 짝꿍처럼 가겠다. 엔비디아가 안 좋으면 SK 하이닉스도 그냥 아무
그 어떤 그런 뭐 논리적이나 이성적 접근 없이 그냥 안 좋은 거야. 상징적인 예, 부분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에서 만약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만약 조정을 받거나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야 될 타이밍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것처럼 HBM 시장, HBM에 대한 수요가 급작스럽게 줄어든 이럴 여지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좀 계속해서 오히려 딴 데서 늘어나고 있는 거고 TPU가 구글뿐만 아니라 딴 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다른 GPU가 아닌 뭔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AI 칩이 만들어진다고 그래도 결국 HBM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D램도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긍정적인 기사라고 봤는데 시장에서는 또 이제 엔비디아가 떨어지니 하이닉스도 떨어지니 이렇게 좀 약간 접근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쳇말로 어그로성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쓰신 분은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나 보네.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떤 수혜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파운드리 수요가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보는 게 좋겠네요. 밸류 체인. 이제 밸류 체인 어제 상당히 좋았던 뭐 ISC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관심주로 드리기도 했었고 이수가 왜 가장 많이 올랐냐 하면은 뭐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MS 등 이제 글로벌 빅테크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에 그 일단 그 MLB 기판을 넣은 납품을 진납품입니다. 어디 돌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구글 TPU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율이 이제 40~50% 정도 되는 상황이고 과거에 구글 TPU가 이게 사실 나온 지 뭐 어제 오늘의 제품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3세대부터 이제 이수 페타가 이제 기판을 공급을 했는데 다른 기판 공급사들 대만이나 이런 애들이 이런 쪽 기업들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돈이 안 돼 갖고. 근데도 이수가 계속 했구나. 우리가 해줄게 해서 좀 약간 의리를 지킨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구글이 이수 페타시스를 굉장히 좀 약간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구글 6세대 TPU형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 기판, 이제 칩이랑 메인 기판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과거 이제 본딩 와이어를 좀 대체를 하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비싼 기판인데, 언론 쪽에서 이게 저는 이걸 다 확인을 했는데 공급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외에 뭐 들어간 건 아니란 얘기잖아요. 후속 보도가 없는데 어떤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싹 다 찾아봤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공급 추진까지만 있고 그 뒤에 후속 보도는 없었는데 거의 공급은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쉐어율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유니마이크론 대만사죠. 그래서 쓰던 거를 이제 삼성전기로 이제 벤더를 다변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가 지금 MLCC 기판 모두 좋습니다. 26년도 생산분이 지금 다 완판이 됐고 공장 가동률이 99%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뭐 ISC, 리노공업, TSE, TFE도 이제 테스트 소켓이긴 한데 이제 공통된 부분이고 이제 대면적 그 어떤 칩들을 이제 TPU와 같이 면적이 되게 크거든요. 그걸 할 때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좀 부드러운 실리콘 러버 소켓이 좀 뭐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ISC가 좀 많이 올랐고 브로드컴은 이제 구글의 TPU랑 관련이 상당히 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 공급 중이라는 게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이거 이수하고 삼성전기는 사실 뭐 여지가 없고 테스트 소켓 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실리콘 그러니까 그 러버 소켓이라고 그러나요? 네네. 그쪽이 더 유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노는 어제 리노도 많이 올랐는데 리노는 핀 중심이라면서요? 리노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거를 포고핀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바늘로 다 이렇게 예. 찔러갖고 이제 이 ISC가 하는 이제 실리콘 소켓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어떤 흠이 나면 안 됩니다. 흠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ISC 쪽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보셨죠? 자, 다음 또 이제 오늘 관심주 빨리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 뭐 잘 알려진 네. 소재 회사니까. 뭐 케미칼하니까 화학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화학이긴 한데 반도체 쪽의 화학입니다. 예, 반도체 소재 회사.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과산화수소 우리나라 1등이죠. 과산화수소는 세정에 쓰이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들어가고요. 또 ESS 쪽에 이제 바인더는
그대로 묶는다라든가 아니면 붙인다라는 건데 응극활 물질을 그 동박에 붙일 때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매출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은 뭐 지금 반도체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차트만 간단히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차트 못 보고 제가 바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요. 그러게요. 네, 그 지금 라인 이제 지금 23만 1,000원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몇 번 있었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도체가 꺾이지 않으면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장비나 반도체 쪽에서 뭐 부품 쪽 네. 말고도 이렇게 소재 쪽도 보시는 걸 한번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도 지금 타이밍이 이제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렇게 네네. 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서둘러서 끝낸 감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도 오늘 투자하시는데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듣습니다.